저희가 이 최종 결과물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었거든요. 저번 시간은 이렇게 하여 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만드는 걸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거 좀 이런 이미지처럼 그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이 전체적인 이런 형상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이 형상을 이렇게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 칼집이 이렇게 이 여기에 형성한 이 개체랑 이렇게 지나가는 단면을 컵으로 뽑아줘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파이프를 씌워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을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형상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아까 말했던 이 단면, 이 지나갈 이 개체를 만들어줘야겠죠. 이 자르는 방향 같은 것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 단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면은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 커브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커브를 뽑아내는 거인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할 건데, 그 과정을 어떤 컴포넌트를 통해서 만드느냐 하면은, 근데 저번 시간에 한 거 기억나죠? 여기까지 한 거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켜주신 거죠? 네.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그 형체를 만드는 건데,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진행할게요? 해도 되나요? 진짜로? 채팅으로라도 쳐주세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되시나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그렇게 단면으로 나눠줄 건데, 그 단면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어, 이 브랩 슬래시 플레인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음, 이거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은, 먼저, 일단 여기 입력값이 일단 브랩이랑 플레인이잖아요. 플레인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개체가 들어가는 그런 그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브랩은 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그래서포로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다시 꺼줄게요. 지금 예시를 드는 거니까. 브랩에다가 이 박스를 넣어주고 플레인에다가는 제가 YZ 플레인을 넣어볼게요. YZ 플레인이라 하면은 이평면이겠죠. 여기서 이걸 보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게 Z축, Y축이니까 이 플레인일 거예요. 이렇게 생긴 플레인. 그럼 이 플레인을 여기다 넣어주면 개체가 어떻게 나오냐? 보시면은 커브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죠. 이게 입력값이 개체랑 플레인 넣어주면은 그 브랩을 그 브랩으로 지나가는 이 플레인이랑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커브들을 형성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값으로 커브가 나오는 거고 포인트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커브랑 플레인이랑 만나면은 점을 뽑아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커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YZ가 아니라 XZ 플레인을 넣어준다면은 네, 이렇게 나오겠죠? 커브가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이 플레인 자체를 좀 돌려볼게요. 여기서 로테이트 시켜줄 수 있는데 로테이트 넣어주고 로테이트라는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그 그래스퍼 아니 라이노에서 그 로테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개체를 넣어주고 각도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축이 되는 그 플레인을 입력을 해주면은 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플레인을 돌릴 거니까 플레인 한번 여기 넣어볼게요. 지오메트리에다가 앵글은 0.5 여기 갖다 대시면 0.5 곱하기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저번에 각도법 그 표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었나요? 안 했었죠. 각도법, 포도법 해가지고 저는 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네 진행을 해볼게요. 이 각도를 넣어줄 때 그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 그러니까 저도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어 이게 뭐 사인 그래프였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지금 파이고 이 파이고 이걸 왜 말하냐면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야. 원이 이렇게 있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의 그 둘레는 파이겠죠? 아이고야. 2파이겠죠? 그럼 0.5라고 해볼게요. 여기 0.5라고 해볼게요. 원의 둘레는 2파이겠죠? 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 커브가 시작점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0,
0.25, 0.5, 0.75, 1. 그러니까 이 원 커브를 이렇게 쭉 피면은 0, 1 이런 식으로 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지점은 여기겠고 이 지점은 여기일 거고 이 지점은 여기일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섹터에다가 이제 이 파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각도를 입력하는 법에 대해서 어, 그래스퍼에서 각도를 이 파이로도 넣을 수가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넣을 수 있고 이 디그리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먼저 파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라 함은 이 팩터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숫자를 넣어준 게 어떤 식으로 변환해서 내보내느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0.25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0.25 이 커브에서 0.25점 있잖아요. 그 0.25점을 찍고 이 0과 0.25점 사이 이 각도가 여기서 90도겠죠? 이 90도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앵글로.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음, 제가 만약에 이 중간이 0.375겠죠? 0.375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만큼의 각도 값이 뽑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의 각도 값이. 그러면 135도겠죠? 여기는 135도가 뽑아져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쉽게 하는 그 숫자로 나타난 그런 각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린 거긴 한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앵글에다 넣으면은 아이고야. 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이해되시나요? 어, 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는데 이 디그리 이 두 개의 방식으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디그리가 뭐냐면은 이 파이 값을 숫자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출력 값을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0.785398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은 디그리 값으로는 제가 아는 45도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45가 나오네? 90이 아니라? 제가 잘못 설명을 했나 봅니다. 그냥 반지름 값이 0.5가 아니라 1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1일 때 그러면은 이 총 길이는 0에서 2파이일 거고 그러면 만약 0.25를 넣어주면은 네. 아닌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설- 설명이 좀 그렇긴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공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 이게 잘려져서 그러니까
이 개체가 이 플레인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단면선으로 뽑아내 준다라는 컴포넌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YZ 플레인을 45도, 여기선 45도 돌려줬으니까 45도 돌렸을 때 이걸 넣어주면 이렇게 뽑혀져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그 각도에 맞게 그 플레인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이거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이 모양새를 만들려면은 뭔가 되게 막 무작위한 플레인이 이렇게 막 들어갈 거 가야지 이런 걸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죠? 뭔가 되게 막 여러 갈래의 플레인이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하면은 어, 일단 이것도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구에다가 어, 이게 만약에 여기에 구의 원점이라고 친다면은 이, 이 구에 그 아무 점이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이것을 Z축으로 하는 플레인을 형성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구의 원점이랑 이 구의 그냥 임의의 점 막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거를 각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선을 만든 다음에 이 벡터를 가지고 이게 각 Z축이 되는, 이 벡터들이 각 Z축이 되는 플레인을 형성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되게 무작위하게 플레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플레인을 형성을 해줄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이 구를 만들었으니까, 하... 일단, 구에 무작위로 일단 점을 찍어야겠죠? 어떤 개체에 무작위로 점을 찍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팝 지오메트리라는 컴포넌트인데, 입력값으로는 지오메트리,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점을 찍을 그 개체랑,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점을 몇 개 찍을 건지, 세 번째로는 시드, 그러니까 점을 랜덤으로 어디에다가 찍게 할 건지, 그 시드, 그리고 마지막 이 포인트는 자기가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개체의 어느 부분에는 좀 점을 안 찍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점을 찍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점 몇 개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점 몇 개를 찍은 다음에 이 점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서 추출해내는 점들이 이 부분은 찍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외를 해준다는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넣어야 될 게 저희는 구 위에다가 점을 찍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를 개체에다 넣어주면은 일단 벌써 이 구에 점이 몇 개 찍혔어요. 카운트가 100개로 되어 있고 시드도 뭐 바꿔서 넣으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개수는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카운트는 몇 개 정도가 좋을까요? 한 150개? 150개 정도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 점이랑 구의 원점이랑 이렇게 여기 구 위에 찍힌 점들이랑 구의 원점이랑 이렇게 이게 원점이라 치면은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다 Z축인 플레인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 그 플레인을 만드는 컴포넌트로 뭐를 쓸 거냐면은 플레인 노멀이라는 컴포넌트인데 이게 어떻게 플레인을 형성을 하냐면은 입력값으로 원점이랑 Z축을 넣어주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플레인을 형성을 해줘요. 저희가 지금 딱 필요한 컴포넌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점이랑 Z축을 넣어줘야 되는데 Z축을 넣는 이 값을 보니까 어,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 벡터 되면 그쵸? 이 같은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력값에다가 이 입력값에다 무엇을 넣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변수를 넣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밑에 extract parameter라는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가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종류의 변수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우클릭해서 extract parameter 하면 원점이니까 점을 넣어라 이런 거거든요. 이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양이 벡터랑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벡터 값을 넣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들어가는 이 변수의 그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 Z축을 형성할 그 원점과 이 구 위에 찍혀 있는 점 이것을 벡터로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점 두 개로 만드는 벡터가 저번 시간에 잠깐 빠르게 언급을 했었었죠. 벡터 투포인트라는 건데 두 점을 가지고 벡터를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에는 말 그대로 점 두 개랑 어, 그리고 유니타이즈는 그 벡터의 길이 값을 1로 만들어 주냐 안 해주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토글을 써줘서 이건 토글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부울린 토글 써줘서 뭐 연결해서 true, false 값을 조정을 하는 입력 값인데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먼저 벡터를 형성을 하려면은 이 점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원점을 넣어야겠죠. 구의 중심점을. 그러면은 원점은 따로 그냥 여기서 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0, 0 이렇게 하면은 바로 원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포인트 A에다 넣어주고 포인트 B에다가는 이 점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많은 점들, 150개의 점들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벡터가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법이 벡터 디스플레이라고 원점이랑 벡터를 넣어주면은 그 원점을 기준으로 벡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벡터가. 이거 사실 그냥 보여주는 용도고 나중에 뭐 또 변수 값으로 활용이 되진 않아서
자신이 좀 이걸 확인해 봐야겠다 할 때 그냥 검토용으로 자주 쓰이고요. 그래서 벡터 디스플레이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벡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를 Z축에 넣어주고, 오리진에다가는 원점을 넣어줄 거예요. 이걸 왜냐면은, 음, 음, 그 플레인 노멀이라는 게 원점이랑 Z축을 연결을 하면, Z축을 설정을 하면은 플레인을 형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점에다가 Z축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할당되는 Z축이 이거겠죠? 이 점이랑 이 Z축을 기준으로 플레인을 형성을 하면은 플레인이 여기에 형성이 돼요. 여기에. 각 이 점에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개체를 기존에 만들었던 이 로프트 개체를 이렇게 이게 슬라이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네, 이게 슬라이스 해줄 이게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개체랑 사실 잘 안 맞겠죠? 뭐 지나가질 않겠죠? 물론 이 구의 크기를 줄여서 이 구의 크기 자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해줘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결과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왜 안 됐었는지.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원점에다가 가장 이 0,0,0에다가 이 오리진을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여기 이렇게 원래 만약에 오리진에다가 이 점들을 연결을 해줬으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인이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원점으로 가면은 이 다 원점이 이렇게 겹쳐지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플레인들이 150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 로프트한 개체를 잘라줄 거기 때문에 원점에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오리진이랑 포인트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약간 네, 좀 그거 같네요. 서펜타인 갤러리 그거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이제 그걸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 개체랑 이렇게 잘라줄 이 슬래시 해줄 슬라이스 해줄 플레인도 여기에 다 형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컴포넌트를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이 브랩에다가 로프트 개체를 넣어주고 플레인에다가는 지금 형성한 플레인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커브들이 뽑혀져 나왔어요.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게 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니 좀 약간 균일하죠. 뭔가 이쪽으로 몰리는 듯한 이런 방향 감각이 좀 느껴지죠. 이 커브들 전체가 약간.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원래 만들려고 했던 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거랑은 좀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무작위하게 이렇게 된 느낌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디테일을 좀 다시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좀 더 공부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뽑아져 나오는 게 커브예요. 그쵸? 이 커브들을 뭔가 좀 그래도 모델링화를 해야 되잖아요. 좀, 네. 이대로 보면은 사실
그냥 라이노 상에서는 보이지만 뭐 렌더를 뽑거나 이럴 때 실제 결과물로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파이프화 시켜주는 거예요. 파이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커브를 하나 입력을 하면은 파이프를 시켜주는 건데, 저희 커브를 여기다 그래스퍼를 하나 가져왔어요. 파이프가 어떻게 작동하는 컴포넌트냐면은 커브를 넣어주고 그 파이프에 반지름을 넣어주면 그대로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브를 넣어주고 반지름에다가 뭐 50 정도 입력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컴포넌트인데, 이 캡이라 하는 것은 이 끝을 막아주냐 안 막아주냐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토글이 아니네요. 잘 읽어보시면은 어, 캡, 그러니까 이거 끝을 막아주는 타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보시면 0을 넣으면은 안 막아주겠다. 1을 넣어주면은 어, 평평하게 막아주겠다. 2를 넣어주면은 되게 라운드 되게 막아주겠다 이거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저번에 넣었던 것, 넘버 슬라이드 만들었던 것처럼 0, 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0에서 2까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캡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시면은 1 넣어주시면 이렇게 막히죠? 또 2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혀요. 끝이 되게 라운드 되게 되죠? 이 반지름 기준으로 해가지고 끝에 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주네요. 저희 라운드 된 거는 써보지도 않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럼 커브만 넣어주면은 파이프를 결국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커브를 일단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네, 벌써 뭐 만들어졌어요, 뭐가. 레디우스가 기본값이 있어요. 1이라고 있는데, 좀 뭔가 보기엔 좀 두꺼워 보여요. 제가 보기엔 좀 두꺼워 보여서 좀 줄여줘 볼게요. 0점 정도? 근데 뭐, 이 정도로 하면은 된 것 같네요. 근데 보면은 사실 모델링 디테일이 좀 있어야지 결국 퀄리티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도 되게 러프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의 걸 뭔가 지킨다면은 이 원도 뭔가 마감이 되어야겠죠? 그럼 저기도 똑같이 그 파이프를 씌워주면 돼요. 저 원을 찾아가지고. 저 원이 뭐였냐면은, 네, 이거였네요. 전에 만들어줬어. 저 로프트 할 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쉬프트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 네,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마감 파이프가 형성이 되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연결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나요? 그래서 멀지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네, 합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 네, 했었을 거예요. 멀지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저번 시간의 예제입니다. 됐을까요? 다 되셨나요? 질문하실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뭐 그런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
되신 건가요? 텍스트 혹시 쳐줄 수 있나요? 채팅으로? 오늘의 예제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해요. 그 부분은 좀 더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올 거라서. 아, 그리고 제가, 어, 이게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좀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고, 이게 좀 제가 특정 친구가 대답을 잘해가지고 저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거였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거의 1대1 과외 같은 느낌으로 지금까지 강의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좀 확실히, 뭔가 좀 더, 이 로직의, 이, 그래서퍼 로직의 그거를 좀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네, 그냥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어, 만약에 이해가 다 되셨으면은 다음 거를 진행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신 건지 안 되신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진행할까요? 아니면 텍스트로 쳐주세요, 채팅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예제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예제를 해볼게요. 아니면은, 그, 만약에 본인이 좀 보면서, 음, 좀, 핀터레스트 그냥 사실 이미지적인 것만 보면서, 이런 이미지 보시면서, 아,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사진이랑 저랑 그 같이 해서 이렇게 뭔가 문의를 주시면은, 네, 제가 그 강의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사실 저번에 했던 예제는 그 벡터랑 플레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구성했던 거고요. 이번에 할 거는, 네, 좀 다른 거긴 한데, 음, 패널링화하는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음,
잠시만요.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오피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네, 이런 오피스 같은 이건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 다른 예시가 뭐가 있지?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어, 뭐 적당한 예시가 안 떠오르네. 뭐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한다고 치면은 크게 보면은 이 박스를 하나 만들고 뭐 여기도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 거고 여기도 이렇게 뭐 그 사이에 있는 박스를 하나 만들겠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 모델링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뭔가 최종 결과물 퀄리티를 높게 뽑으려면은 이런 뭐 창틀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냥 짠 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가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건축물 이런 외피들이.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모델링에서도 실제로 구현한 다음에 그걸 뭐 렌더로서 이렇게 돌린다면은 훨씬 더 퀄리티가 더 좋게 나오거든요. 작업물의 결과가.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 할 작업들은 이거 하나 면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각 패널들로 뽑아져 나올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이 패널에 대한 본인의 디자인도 반영을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해볼 거거든요. 오늘 시간은. 그게 무엇이냐면은, 네, 먼저, 그 작업 패널링화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서피스 모프라는 컴포넌트랑 여기 제가 방금 그 카톡에 올렸었던 런치박스 그 컴포넌트들 중에서 이 패널스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 있죠. 이거랑 같이 활용을 해서 하면은 네, 본인이 원하는 그 패널링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네, 작업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일단 작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피스 모프라는 것은 보시면은 뭔가 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뒤에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여기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 이 앞에 이 서피스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오프셋된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서피스에다가 어떤 개체를 입혀주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결국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여기다가 서피스를 하... 이렇게 서피스를 9개를 만들어 볼게요. 각자의 하나의 서피스거든요. 파일에서. 그리고 뭐가 좋으려나. 뭐 이런 개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하나의 개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러니까 서피스 보프는 뭐냐? 일단 다 연결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뭐 많이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의 판정이겠죠. 하...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먼저 일단 입력값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입력값이라 하면은 아니다. 입력값이라기보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서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피스 모프라는 것은 이 서피스에다가 말 그대로 모프를 시키겠다는 건 모프가 뭐냐면은 여기다 입히겠다는 거예요. 어떤 개체를. 제가 만약에 서피스에다가 이런 원기둥을 입히겠다.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원기둥을 이 서피스에다가 이렇게 입히겠다라는 건데, 서피스 모표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여기다 입히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오는 원기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요. 서피스를 바운더리로 이 원기둥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어, 만약에 뭐 서피스가 이거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서피스에다가 서피스 모프라는 것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생긴 서피스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원기둥을 입힌다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서피스의 이 공류를 따라서 원기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베이컨이라 해야 되나? 고기 같네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네. 아, 맞네. 아, 뭐야. 왜 이렇게 나오지? 아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입력한 객체가 이거예요. 이 원기둥이랑 이 서피스를 입력을 하면은 이 서피스에다가 이 원기둥 이런 식으로 입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오피스에 이게 만약 오피스 벽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좀, 좀 줄여야겠네요. 아니, 줄일 필요는 없겠. 벽면을 이런 식으로 이게 등분을 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뭘 자신이 원하고 싶은 디자인을 여기다 하나 넣어주면은 여기다 이렇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벽면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그 파사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오늘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음,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거는 무엇을 뭐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일단 제가 생각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오피스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먼저 만약에 외벽 디자인, 그러니까 외벽의 형태를 먼저 잡아줘 볼까요? 이런 외벽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안에 뭐지? 아, 멘탈. 이런 식의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가장 파사드를 이제 패널링화를 할 건데, 여기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이 외벽 서피스를 그래소퍼로 가져와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하... 일단 먼저 이 등분화를 해줘야겠죠? 이 큰 외벽이 하나로 바로 구성이 되진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해줘야겠죠? 등분을 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 런치박스에서 이 컴포넌트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패널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오늘 해볼 거는 어, 간단하게 이걸로 해볼게요. 코드 패널로 해볼게요. 뽑아져 나오는 게 서피스로 뽑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값이 서피스랑 U 디비전, V 디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U 디비전이라 하면 이 서피스의 X축, 서피스 자체의 X축 방향, 그리고 V는 서피스 자체의 Y축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X축 방향으로 몇 등분을 할 것이냐, Y축 방향으로 몇 등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뭐, 10개, 뭐 10개면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저는 12개? 12개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게 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존의 서피스를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이 서피스 자체를 등분을 하는 게 아니라 서피스 자체를 등분을 한 다음에 이 컵으로 먼저 뽑아내요. 이 런치박스 이 패널에 관련된 컴포넌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커브들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이 커브들 자체로 다시 서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서피스 자체를 등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커브들을 서피스 자체를 등분하니까 커브들을 가지고 다시 서피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붕 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만약 서피스 자체를 이렇게 등분을 했다면은 이 나오는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채워져 있겠죠.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근데 왜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만큼의 갭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률이 있을 때는 이 런치박스에 있는 이 패널 관련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별로 안 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사실 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언트림드 서피스라고 해가지고 서피스로 결과물들이 나오죠. 각 서피스들로. 그러면은 이 각 서피스들에다가 어떤 아까 말했듯이 뭐 원기둥이라든지 어떤 걸 입힐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이런 어바나이브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 네, 그냥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버나이브 같은 걸 만든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 뭐 이런 식으로 패널링이 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의 서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의 개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떤 의미냐면은, 이 개체를 먼저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 먹으면은 원 형태로, 네. 이 갉아먹은 형태를 여기 서피스에다 입힌다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저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뭐, 그래소퍼 상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라이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너에서 만든 다음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앉아. 이걸 만들어서 그래소퍼로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러면 가져와지죠.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다 하나하나 입혀볼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먼저 서피스 모프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먼저 입력값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라서. 먼저 지오메트리에다가는 이거 집어넣을 입힐 그 개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힐 개체를 넣어주고, 레퍼런스라 함은 이 레퍼런스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어떤 개체를 이렇게 박스 시켜준다는 거예요. 박스로. 제가 만약에 이 개체를 이렇게 돌려준다면 박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면은 바운딩 박스라는 게 어떤 그 개체를 이렇게 박스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됐구나. 아이고. 이런 개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럼 이거를 바운딩 박스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은 네, 이런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개체가 다 들어가게 되는 박스를 하나 형성을 해주는 건데, 이 바운딩 박스의 작동 원리는 또 뭐냐면은 개체랑 플레인을 넣어줘야 되죠. 플레인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박스의 그 X축, Y축을 설정을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돌려줬어요. 이 기존에 이 여기 X축,
Y축을 기준으로 그 박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니까 이 개체가 다 들어가게 박스를 쳐주려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 플레인에다가 만약에 이 X축, Y축,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 이 플레인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바운딩 박스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너 바운딩 박스인데 이걸 왜 해주냐 하면은 이 레퍼런스라는 것 자체가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값인데 참조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서피스를 기준으로 이 서피스를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를 배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를 다시 돌려야겠네요. 이 바운딩 박스 된 이 개체를, 그러니까 이 생성해준 이 바운딩 박스와 이 기존의 이 개체를 여기다 이렇게 착 달라붙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가 필요가 한 거예요. 제가 네, 이해가 되셨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겠죠? 이거 제가 차이점을 이렇게 변수를 조정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이 박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피스에다가는 여기서 만들어준 이 서피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우클릭에 리파라메터라이즈를 체크를 해놨어요. 리파라메터라이즈는 저번에 그 이벨루에이트 서피스 할 때 썼던 거죠. 서피스에다 클릭해서 리파라메터라이즈 해서 그 MD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서피스 자체에서 0부터 1까지 이런 특정 지점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는 건데 결국에 이 리파라메터라이즈라는 것은 모든 값을 이 0부터 1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왜 해야 되냐면은 이 나중에 넣어줄 이 UVW 값을 위해서 이렇게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준 거거든요. 이 UVW 값이 뭐길래 이렇게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해주느냐. UVW라 함은 쉽게 말해서는 X, Y, Z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축, Y축, Z축을 좀 UV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X축이 그럼 어떤 것의 X축, Y축, Z축이냐 하면은 이 어떤 개체의 X축, Y축, Z축을 할 때 UVW라는 값을 쓰거든요. 서피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브랩이라든지 박스라든지 할 때, 그 박스의 X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U, V, 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개체의 X축을 이렇게 U로 바로 바꿔.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표기한 거다, 약속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이게 또 뭐냐, 라고 하시면은, 어, 이게 이 개체를 이 각 서피스에다 이렇게 입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입힐 거냐라고, 음, 를 일단 제가 일단 결과로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입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0.5, 0.5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은, 제가 UV가, W가 각 개체의 그 X축, Y축, Z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피스 이 각 개체의 이 X축, Y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그럼 Z축은 뭐 이 방향이거나 뭐 이 방향이겠죠? 근데 보통은 이 방향일 거예요. 이게 Z축일 거예요. 그래서 0.5를 넣어주니까 이 리파라메터라이저가 뭐라고 했죠? 다 0에서 1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피스 자체를 0, 1, 0. 그러니까 네. 이렇게 봐볼게요. 이거 하나만 서피스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0,1인 거예요. 이 서피스 전체가. 그러니까 서피스 그러니까 이 개체의 좌표 전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0.5, 둘 다 0.5를 입력을 했죠. 그럼 딱 보니까 여기가 0.5잖아요. 0.5, 여기도 0.5. 그러니까 이 제한을 둔 거예요. 이 서피스 자체에서 0.5만큼의 이만큼만 내가 입력한 아까 그 개체를,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파먹은 애들. 이 개체를 이만큼에다가만 이렇게 입히겠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0.5, 리파라메트리즈 한 다음에 0.5, 0.5를 넣어준 거는. X축, Y축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0.7을 넣어주고 0.7, 0.1을 넣어주면은 한 0.7 여기 정도 될 거고 0.1은 여기 정도 될 거니까 한 요 정도만큼만 이 개체들이 이렇게 입혀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UV가 의미하는 게 그거이거든요. W는 말 그대로 Z축이니까 딱 감이 오시죠? 이 방향의 결국 이 두께 값이 되는 거예요. 각 패널, 서피스에 결국에는. 네. 그래서 사실 저 원래 만들려고 했던 저 어바나이브를 여기다가 만든다고 한다면은 꽉 채워줘야겠죠, 각 서피스를. 그래서 1.0을 다 넣어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뭔가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1까지가 아니라 W 값은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2를 넣어주면은 두께가 더 두꺼워지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서 5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두꺼워졌죠. 이런 식으로 두께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생성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맨 처음에 집어넣은 이 개체의 종류를 바꾼다면은 이거 전체 이렇게 전체도 다 바뀌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 또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도 되나? 안 될 것 같네요. 큰일 났다.
내려도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내려간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뭐 얘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다면 모양이 굉장히 미세하지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W 값이 너무 작은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 서피스 모프라는 개념은 그 라이노에서 좀 이 서피스 모프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면은 뭔가 수월하게 들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라이노에 대해서 숙련도가 막 그렇게 막, 네, 숙련도를 막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의 예제로 준비한 거는 이거거든요. 패널링 준비한 거는. 여기서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래소퍼로 이렇게 볼 때 맨날 이런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소퍼 상에서도 뭔가 재질 색깔이나 재질을 넣어서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커스텀 프리뷰라는 컴포넌트로 볼 수가 있어요. 커스텀 프리뷰는 뭐냐면은 개체를 넣어주고 재료를 넣어주면은 그 개체를 넣어준 재료로 이렇게 라인업 뷰포트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거를 다른 걸로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넣었는데 뭔가 좀 벌써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기본 값으로 이 분홍색이 매터리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커스텀 프리뷰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음, 매터리얼에다가는 어, 크리에이트 매터리얼로 이렇게 어, 값을 넣어주셔서 본인이 원하는 재질 값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그래스퍼로 보실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네,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색깔 정도만 보는데 그걸 색깔을 어떻게 자신이 설정을 해주느냐 한다면 이 컬러 스워치라고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흰색 부분 더블 클릭하면은 본인이 색깔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매터리얼에다 넣어주면은 그 색깔을 이렇게 뽑아줘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렌더뷰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그냥 하나의 서피스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런 파라메트릭함도 느낄 수 있고. 내부
오늘 알려드릴 건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되셨으면은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해 되셨나요? 안 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겠죠?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줘도 패널링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걸 넣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본인이 그래서 뭔가 파사 디자인할 때도 좀 재밌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애초에 이 패널을 나누는 방식 자체를 이런 네모 그리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해줘도 됩니다. 네. 그대로 이걸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끝내고 아니면은 좀 개인적인 질문 자신이 좀 디테일하게 더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 시간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녹화는 끝내겠습니다.